둘이 앞에 야구 시에 47년 두 베테랑 기자의 묵직하고 예리하고 어디서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분석과 전망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향해 나아가는 최강 볼펜의 이용균입니다. 안성호 기자 나오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당기 전에 강한 야구 전문 채널 최강 볼펜의 안승호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예. 우리 지금 녹화 시점 좀 전에 이제 와일드카드 시리즈가 끝났어요. 예상했던 거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첫 번째 업셋 사례가 나왔는데 두산이 굉장히 못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KT가 1차전 4대0, 2차전 1대0으로 이겼는데 2차전 승부처는 좀 어디라고 보셨어요? 역시 5회 말이죠. 5회 말에 두산이 선취점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 그 1사 2루에서 그 허경민 선수 좌전 적시타가 나왔는데 짧았는데 양석환 선수가 2루에서 그 스타트를 바로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거든요. 혹시 걸릴지도 모른다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서 뭐 고토 3루 코치가 돌렸는데 그 대목에서 득점을 못한 게 왜냐하면 그 두산은 선취점을 못 뽑을 경우에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었잖아요. 게다가 1차전 지고 졌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수가 안 되면서 뭔가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고토 코치가 3루를 돌리는 과정이 좀 무리했고 게다가 마침 좌익수가 김민혁에서 로하스로 바뀐 상태였잖아요. 로하스의 송구는 나쁘지 않은데 고토 코치가 돌렸다는 것 자체가 고토 코치가 원래 타격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 타선이 전체적으로 좀 점수 내기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 두산 타격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KT가 사상 처음으로 5위 팀이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경기 이제 경기가 끝났으니까 저희 최강 불펜은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로 좀 미리 살펴보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착해 있는 LG의 상태는 이제 KT로 결정이 됐고요. 처음으로 결정전 생긴 이후 처음으로 5위 팀이 오르는 일이 벌어졌어요. 1차전은 5일 토요일이죠. 오후 2시에 잠실구장에 시작됩니다. 일단 LG 입장에서는 두 경기를 했다. 게다가 앞서 5위 결정전까지 치는 KT가 올라왔다. 요거는 좀 바라던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LG가 뭐 그렸던 시나리오에 거의 100% 가까운 뭐 스토리가 지금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몇몇 관계자랑 제가 통화도 하고 네네. 뭐 잠실 야구장 가서 좀 만나기도 했는데 그 뭐 감정적 반응 감추지 못하더라고요. 기쁜 표정. 아주 흡족한 거죠. 다만 이제 보니까 LG가 두산을 그 더 비중을 크게 두고 준비는 한 것 같아요. 그랬겠죠. 아무래도 포함해서 그런데 KT로 바뀌었다. 이게 작은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 LG는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뭐 지난 그 30일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 날 이천 그 챔피언스 파크에 들어가서 합숙을 했습니다. 바로 합숙 들어갔군요. 그래서 목요일 오늘입니다. 오늘 그 퇴소했고요. 퇴소. 집에 하루 갔다가 이제 집밥 먹고 어디로 가냐면은 다시 합숙을 하는데 잠실 롯데 호텔입니다. 잠실 롯데 호텔. 잠실 롯데 호텔 좀 여담으로 관련해서 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에 LG가 잠실 롯데에서 묵고 우승을 했고 그래서 오늘 그 근처에 호텔들이 많잖아요. 뭐 인터컨티넨탈도 맞습니다. 있고, 뭐 리베라도 있고. 맞습니다. LG는 뭐 그 전에는 삼성동에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 자주 갔었는데 뭐 거기 왜 안 갔냐 좀 물어봤더니 그쪽에 뭐 내부 공사 등 사정은 있다고 하는데 느낌이 뭐 지난해 이제 잠실 롯데 가서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좀 그런 것도 있네요. 근데 이제 합숙도 하고 이제 챔피언스 파크에서 이제 훈련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준비를 했을까요? LG는? LG가 지난 28일 날 시즌 최종전 뭐 이후에 일주일 가까이 경기가 없었는데요. 뭐 쉴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게 이 기간이 좀 애매해서 뭐 연습 경기를 할 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실전 감각을 적당히 유지하는 좀 내용의 훈련을 했다고 해요. 기본 훈련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 또 와카전 2차전이 열린 날은 그 챔피언스 파크에서 라이브 배팅 실전에 가까운 그걸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수들이 이제 실전에 가까운 공을 던지고 타석에서 맞습니다. 쳐보고. 그러니까 상황 만들어 가지고 실전 구위를 던지고 실전 구위를 친 거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5위 결정전 그리고 와일드카드 시리즈 두 경기 보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투수 운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두산이건 뭐 KT건 뭐 그 앞에 떨어졌던 SSG건 막 선발 투수를 불펜에 막 넣을 정도로 투수 운영이 굉장히 복잡했는데 LG도 그 부분 신경 썼겠죠? 맞습니다. 예고한 대로 LG는 기존 선발 5명 중에 2명은 불펜으로 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기본 구상은 네. 에르난데스와 임창규를 불펜으로 돌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불펜으로. 예. 그런데 두산에서 KT로 상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어떻게 작용할지 좀 조금 더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대목은 될 것 같아요. 어떤 대목에서 좀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 기본 순서는 그 제가 두산이 올라갈 경우에 네. 파악한 것으로는 엔스, 최원태, 네. 손주영 이렇게 나가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네. 또 오피셜은 아니었지만 구체적으로는 얘기 안 해주죠. 이게 비밀에 가까운 거니까. 그런데 셋 중에 셋 중에 최원태는 KT전도 좋습니다. 네. 3경기에 2승 평균 자책 3.50. 그런데 그 손주영은 KT전에서 썩 좋진 않았습니다. 손주영 평균 자책. 그런데 KT전에 가장 좋았던 선발 투수가 임창규 선수였어요. 임창규 선수가 4경기에 3승 무패 평균 자책이 2.70. 글쎄 영경혁 감독이 글쎄 거기 좀 변화를 줄지 아니면은 기본 구상대로 갈지 그 좀 지켜봐야 될 대목 같아요. 이게 뭐 이 구상으로 요 그림으로 계속 간다면 PO, KS까지 또 이제 그 이어갈 수 있는 그렇죠. 대목이니까 글쎄요. 뭐 어디까지 볼지 좀 다시 한번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지 이제 최종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산하고 KT는 타선의 중심 라인업이 조금 달라서 두산은 좌타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제러드 영호, 김재현이 예, 중요하니까 좌완이 되게 효과적이었을 테고 KT는 반대로 물론 로하스가 스위치 타자긴 하지만 우타자들을 어떻게 막아내느냐가 키포인트였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창규 손주고 조금 고민스러울 수 있겠지만 어쨌건 뭐 염 감독도 이광철 감독도 머리 쓰는 데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맞습니다. 뭐 흥미로운 거는 네. 뭐 이용균 기자도 너무 잘 알지만 영경혁 감독 포스트 시즌 하면은 투수가 소수 정해져. 슬럼쓰리죠. 슬럼쓰리. 예, 그러니까 선발 셋 하고 불펜 3명이나 4명. 4명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한 3명 정도만 하잖아요. 근데 7, 8, 9만 막으면 이번에는 되니까. 좀 다다익선 작전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펜이 불안하니까. 작년보다는 조금 약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영경혁 감독이 운영했던 패턴과는 조금 다르다 이런 느낌은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선수는 역시 예. 뭐 시즌 막판부터 예고가 됐지만 에르난데스를 어떻게 쓸 것인가. 예, 맞습니다. 에르난데스를 어떻게 쓸지 뭐 저희뿐만 아니라 가을 야구에 참여한 모든 팀의 관심이 크더라고요. 못 참가한 팀들 팬들도 계속 보고 있어요. 네, 지금 탈락한 팀 포함해가지고 제가 뭐 몇몇 구단 얘기해 보니까 LG 에르난데스 어떻게 쓰냐 해가지고 막 이렇게 레이더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를 그냥 플러스 1 카드로 쓸지 선발 1 플러스 1 갈 때 뒤에 바로 붙여서 텐덤으로 아니면은 1, 2이닝 뭐 세던맨으로 쓸지 뭐 아니면 진짜 마무리로 쓸지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에르난데스 활용법이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굉장한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르난데스가 그 켈리 대체 카드로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11경기에 나왔는데 3승 2패 평균 자책 4.02 썩 좋진 않았습니다. 4.0이면 뭐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숫자가 높아요. 구원으로는 2경기밖에 안 나오긴 했는데 3이닝 1안타 무실점에 삼진을 6개나 잡았습니다. 짧게 던질 때 확실히 세긴 세네요. 그러니까 한 30개 정도 던질 때 굉장히 위압감이 있는 투수거든요. 그런데 아마 영경혁 감독은 이 특징, 이 강점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몇몇 관계자들은 다른 구단입니다. 에르난데스 카드 그리고 선발 그 추가로 한 명 더 돌리잖아요. 불펜으로. 그렇죠. 요게 잘 들어맞으면은 네. 삼성뿐 아니라 기아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관계자가 가을 야구에 참가한 관계자인가요? 아니면 탈락한 관계자인가요? 뭐 참가는 했었죠.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마운드 운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예. 영명혁 감독이 시즌 막판에 어느 정도 예. 3위가 굳어진 다음에는 타순에도 굉장히 상당한 변화를 줬었잖아요. 예, 그렇죠. 예, 뭐 궁금한 게 뭐 영경혁 감독이 시즌 막판 정규 시즌 막판에 그 라인업을 보면은 네. 좀 제가 좀 한자를 좀 섞어서 쓰자면 소상노하 그러니까 젊은 선수가 상위에, 그렇죠. 약간 나이 든 선수가 하위에. 예, 그래서 바로 또 알아채네요. 예, 이용경 기자는 정규 시즌 막판에 네. 그 페이스 타격 강함을 보고 지금 조정을 한 거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1번은 홍창기 선수가 그대로 가지만 네. 2번 신민재 그리고 박혜민이 아니라 신민재. 예, 3번 오스틴 그리고 4번 문보경 5번 문성주를 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뭐 특이한 점이죠.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6번 오지환, 7번 김현수, 8번 박동원, 9번 박혜민 이런 순으로 그 정규 시즌 막판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끌고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경험치를 좀 더 비중을 두고 좀 베테랑들을 좀 다시 앞으로 끌고 나올지 아마 LG 타선의 큰 변수 같아요. 그러니까 영경혁 감독이 그 KT가 준피오 파트너로 결정된 다음에 뭐 일성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타격감 유지다. 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타순 그 조합에 가장 큰 뭐 비중을 두고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포스트 시즌 뭐 5위 결정전까지 포함해서 보면 세 경기를 치른 셈인데 생각보다는 점수가 잘 안 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투수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배터리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막 경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제구가 좋아지는 건지 그 ABS 좀 근처에서 움직이는 공들이 되게 많아지면서 저희가 가을 야구 타격전 될까 하고 했는데 역시 우리가 뭘 하면은 뭐 반대로 되는 경향이 굉장히 있습니다. 심지어 ABS 존이 넓어진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구석구석으로 잘 던지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하면 타선 운영에 대한 고민도 한 번씩은 좀 해보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어떤 힘 대 힘의 대결이 아니라 구석으로 제구된 공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컨택해낼 수 있는 싸움이 된다면 염경엽 감독도 그 전반기 막판에 사용했던 타순에 대한 조금 더의 변화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뭐 아무래도 오전 3선승제가 되면서 LG가 1, 2차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KT 입장에서도 1, 2차전을 어떻게 승부할 것인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KT는 1, 2차전 선발이 사실 마땅치 않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다 썼어요. 이제 코에바스 현장도 썼고 KT 이강철 감독은 그 와일드 카드전이 끝난 다음에 한번 금요일을 보내면서 생각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일단 1차전 또는 2차전에 엄상백 선수는 낼 수 있어요. 1, 2차전 중에 하루를. 그렇죠. 근데 엄상백 선수가 사흘 쉬고 나오면 1차전이지만 조금 무리가 된다 싶으면은 일요일 날 내겠죠. 2차전에. 그리고 뭐 조희연 선수를 두 경기 중에 하나 선발 오프너 성격으로 내고 불펜 데이를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는 뭐 잠실 2연전 전략이 무조건 1승 1패죠. 그렇죠. 1승 1패를 하면은 3, 4차전에 카드가 있잖아요. 쿠에바스 벤자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LG 입장에서도 1, 2차전을 무조건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LG는 1, 2차전을 1승 1패로 가져갈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을 가져갈 수 있죠. 수원 원정으로 가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와일드카드 1, 2차전에서 봤잖아요. 쿠에바스랑 벤자민이 이 시즌 막판 모습과 완전히 달라져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쿠에바스가 사실은 LG전에 무지무지하게 약했어요. 약했어요. 알죠? 아니, 시즌 막판에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뭐 성적을 한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러니까 LG전에 올해는 한 경기만 나왔는데 지난해 포함해서 4경기에 평균 자책이 11.81입니다. 11.81. 피안타율이 무려 4할 1푼 4리예요. 제가 이게 피출루율인가 하고 다시 봤더니 피안타율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약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다만 궁금한 게, 뭐, 이용 기자 지금 말씀하셨지만, 쿠에바스가 와일드카드 1차전 두산과 상대하면서 달라졌어요. 2021년 그 타이브레이크인가요? 삼성전? 그때 막 이틀 쉬고 3일 쉬고 나와도 잘 던지던 그 시절. 그때 모습이 나왔어요, 구위가. 그래서 그날 뭐, 두산전에서는 6이닝 4안타에 삼진을 9개나 뽑으면서 압도적인 피칭을 했는데요. 그날 볼 움직임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KT 내부 관계자한테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그 슬라이더의 그 변화폭 같은 게 굉장히 커졌다고 하는데. 각이 커졌다. 그러니까 뭐 육안으로 보기에도 거의 뭐 패디가 지난해 던졌던 스위퍼처럼 휙휙 돌아가더라고요. 슬라이더가. 그러니까 뭐 두산 타자들이 방망이 막 체크 스윙 나오다가 헛스윙하고 그러니까 직구 타이밍에 나와서 못 잡는 거죠. 그런 그 현상을 많이 봤는데요. 뭐 쿠에바스 선수가 데이터 팀 도움도 받고 등등 내부 이제 코치 이강철 감독 포함해서 스태프들 도움을 받아서 좀 변화를 가져갔대요 최근에. 근데 뭐 이게 영업 비밀이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해주는데 뭐 그런 변화가 있어서 그런 달라진 쿠에바스는 그럼 LG는 어떨까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두산과의 경기를 살펴보면 그때 쿠에바스가 원래 좌타자 승부할 때 그 컷 페스트볼을 몸쪽에 바짝 붙이는 방향으로 움직여서 범타를 만드는 장면이 많았는데 지금은 컷 페스트볼을 그렇게 깊숙이 안 넣고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쓰면서 바깥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이 커진 그거를 스위퍼처럼 백도어성으로 쓰더라고요. 그 왼손 타자에서 먼 쪽에서 멀게 들어와서 스트라이크 선언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제라드 영이랑 김재환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이런 장면들이 보였는데
그 패턴을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LG 타자들이 어떻게 대응했을지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자민은 뭐 LG는 킬러죠. 그래서 지난 2년간 9경기 나왔는데요. 뭐 5승 1패 평균 자책이 1.29입니다. 뭐 벤자민의 좌타자 상대 패턴은 뭐 정해져 있잖아요. 예, 좀 맞습니다. 각도 크게 빠져나가는 슬라이더 예, 예. 거기에 방망이가 끌려 나가니까. 뭐 아까 전에 근데 여기 내려오면서 이용균 기자는 뭐 키플레이어가 장성우 같다. KT 포수 안방마님.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쿠에바스랑 벤자민이 시즌 막판과 포스트 시즌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예. 달라진 모습을 가져가는 가장 중요한 키플레이어가 KT 포수 장성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모팀 코치한테서 시즌 중반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피치컴을 쓰기 시작한 장성호는 완전히 다른 포수가 된다. 그래요. 엄청 무서워진다. 기계 조작을 잘하나요? 그게 아니라 예. 그거는 약간 일종의 이제 영업 비밀 같은 거였는데 예. 장성호 선수가 허리가 조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캐칭 예. 자세가 조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포수 중에는 원래 이제 손으로 사인을 낼 때 이 다리를 좁혀서 이렇게 사이에서 사인을 내서 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장성호 선수는 이 고질적인 약간 허리 통증 때문에 다리를 좁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리가 약간 벌어진 상태에서 사인을 내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조금 보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루 허용도 좀 많이 하고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피치검을 딱 쓰기 시작하면 무슨 사인 내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장성호 선수도 그 부담에서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경기 어떤 포수 리드에만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볼 배합을 가져갈 수 있는데 장성호 선수가 두산 타자들 상대하고 SSG 타자도 마찬가지고 그 타자들의 약점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치컴을 쓴 장성호는 무섭다. 그 부분도 LG 타자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장면이 아닐까. 이용균 기자 굉장히 깊은 얘기를 하네요. 이거는 뭐 아니 포수에 관심이 많은데 장성호가 정말 잘하더라고요. 딱 보면 뭐 느낌은 포수 체형 같긴 해요. 제 이메일 아이디는 노다 골뱅이 칸.kr이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다는 만화 H2의 주인공 중에 하나는 포수의 이름이지요. 알겠습니다. 어쨌건 KT가 이제 세 경기를 쫙 5위 결정전부터 계속 와일드카드 시리 1, 2차전을 이겨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물론 저는 장성호가 잘했다고 보지만 저는 로하스 선수가 굉장히 좀 더 달라 보여요. 혼자 다 했죠. 근데 KT가 여기까지 오면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 5위 결정전에서 스위치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우타석에서 홈런 2개를 치잖아요. 좌투수로부터. SSG 엘리아스랑 또 김광현 선수. 전청적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로하스가 올해 좌타자로는 OPS가 1.009인데 좌투수 상대로는 OPS가 0.864로 오른손 타석에서면 오히려 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근데 이번 가을 야구에서는 그 로하스 선수가 우타석에서 그러니까 우타자로서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 보여요. 되게 가볍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에서도 그 두산 저한 세단맨이죠. 이병헌 선수한테 6회 선두 타자로 나서 왼쪽으로 2루타를 치면서 뭐 1대0 경기에 결승 득점까지 했잖아요. 그게 결정적이었죠. 그런데 이병헌 선수와 상대하면서 정규 시즌 성적이 6타수 무안타였는데 굉장히 잘 나온다. 이거는 LG 좌투수들이 뭐 앤스나 손주영 선수들 있잖아요. 로하스 선수를 상대할 때 우타자로 나오는 로하스 선수를 상대할 때 조금 이렇게 감안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로하스가 이번 시리즈에서 좌투수 상대하는 장면들을 보면 원래 우타석에서 그러니까 좌타석에 섰을 때 우타자 상대할 때는 굉장히 호쾌한 스윙을 하는데 우타석에 섰을 때는 아주 큰 스윙을 안 하고 일종의 컨택형이라고 해야 되나? 맞습니다. 그렇게 그냥 타이밍을 좀 뒤에 두고 통통 치는 느낌인데 그것들이 잘 맞아 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고 들어왔을 때 뭐 슬라이드나 체인지업이 들어왔을 때 그걸 걷어올려서 홈런을 만들기도 하고 이병헌도 바깥쪽으로 속구를 넣었는데 약간 몰리면서 뒷타임에서 맞아갖고 안타가 됐거든요. 그 대목 갖고 사실은 그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님하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 5위 결정전 끝난 다음에 그 경기를 굉장히 유심히 시청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근데 SSG 자완 그 두 투수가 홈런 2개를 맞았는데 처음에 엘리에스 맞은 다음에 김강현 선수도 맞았잖아요. 그런데 그 우타석에 나온 그 로하스 선수 밸런스가 상당히 좋았는데 같은 코스를 똑같이 던져서 좌투수가 맞은 거는 굉장히 좀 크게 보는 것 같다. 실투죠. 실투라고 속구 다음에 변화구를 던졌을 때 속도 차이를 더 많이 주던가. 그러니까 그 장면을 굉장히 크게 보더라고요. 아마 그 뭐 김성근 감독님 팀 선수였으면 아마
한번 집합하면 걸렸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볼배합 얘기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또 하나 또 눈에 띄는 선수가 강백호 선수가. 강백호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예, 뭐 어떤 점 우리 아이가 예. 달라졌어요. 물론 예. 경기 끝나고 이강철 감독도 언급을 했는데 강백호 선수가 전형적인 풀리터잖아요. 원래 예, 예. 온몸을 돌려서 막 당겨치는 스타일인데 이번 시리즈 보면 강백호 선수가 당겨치는 안타가 별로 없어요. 정말 이렇게 톡톡톡 때려서 예. 떨어지는 공도 건드리고 예. 바깥쪽 공도 밀어치고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결국 점수들을 만들어냈잖아요. 네. 강백호가 1차전에서도 그랬고 2차전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런 점을 보면 야 이게 또 피치컴 쓰는 장성우만 무서운 게 아니라 예. 큰 스윙 안 하는 강백호도 정말 무섭구나. 예, 예. 맞히는 재주만큼은 정말 뛰어난 타자니까 그런 부분들도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베테랑 감독이 이제 맞붙네요. 준피오는. 그러니까 일단 예. 이렇게 이제 변화들이 재밌을 것 같죠. 생겼고 뭐 ABS 존에 대한 감각 조금 달라진 상황에서 두 팀 감독들이 그러니까 정석대로 안 하고 뭔가 바꾸는 걸 정말 좋아하고 예. 잘하는 감독들이잖아요. 임기응변에 등하고. 예. 그러니까 LG 영경혁 감독, KT 이강철 감독이 사실은 지난해 한국 시리즈 매치업에서 만났었잖아요. 만났죠. 그리고 만났죠. KT가 1차전을 잡고 네. 2차전에서도 1에 4점을 먼저 얻었지만 4대 5. 그 장면 보면서 예.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도 그딱 그 장면이 맞아요.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4점을 뽑잖아요. 곽빈인데 예, 그래서 예. 네. 그러니까 4대 5로 역전패를 했는데 그게 그 경기가 시리즈 전체 흐름을 좌우했죠. 그런데 저는 그 경기 그냥 보면서 KT 선수들, 그 KT 벤치가 2차전에 4점 내고 조금 더 냉정했으면 한두 점 도망갔으면은 KT가 2차전뿐만 아니라 전체 시리즈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복귀도 했어요. 그리고 LG 내부 관계자들도 2차전 놓쳤으면은 그렇죠. 아마 그렇죠. 시리즈 우승 힘들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1년 만에 다시 만난 무대는 준 플레이오프. 두 감독이 어떤 전술 싸움을 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근데 그 와일드카드 1, 2차전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원래 이강철 감독이 그 감이 진짜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엔드런을 진짜 잘 써요. 예, 맞습니다. 히트 엔드런. 예, 예. 그리고 성공 확률이 높고. 예. 근데 묘하게도 두산하고 1, 2차전에서는 엔드런이 다 안 됐어요. 물론 하필 그때 막 파울이 되거나 주자가 뛰었을 때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타구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서 올 시즌 감독님들한테 그거 되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ABS 시대의 히트 엔드런이란 무엇인가 물어보면 되게 내기 힘들대요. 이게 논문 제목처럼 물어봐요. 그건 좀 약간 싫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엔드런을 쓰지 못하는 이강철 감독의 공격 옵션은 어떤 게 생길까? 예, 예. 이것도 조금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 이제 네. LG랑 KT 얘기를 했는데 예. 요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예. 없어요. 두산 어떻게 돼? 두산. 이게 두산이 충격적인 패배를 너무 당했는데. 좀 맥업이셨어요. 사실은 네. 정규 시즌에 뭐 두산 뭐 성적 정규 시즌 4위했죠. 결과 갖고 뭐 여러 평가가 있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사실은 외국인 투수 브랜든 뛰지 못했고 알칸타라도 뭐 그냥 예, 뭐 발라조빅도 뭐 별로였고 둘이 합쳐서 13승밖에 못했으니까 4명 앞에서 네, 그러니까 외국 투수 4명 뭐 앞에서 아주 결정적이었던 거는 뭐 오늘도 대타 대주자 카드 같은 게 굉장히 아쉽게 그렇죠. 보였던데 네. 그 대리 처방 파문 네, 오재원 파문. 예, 그래서 여러 선수가 지금 보이지 않는 선수가 그것 때문에 다 못 나오고 있는데 그런 여파 속에서도 뭐 어느 정도 뭐 성적을 낸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었고 저희도 사실은 그런 점을 좀 크게 봤는데요. 가을 야구 너무 아쉽게 끝났어요. 매겁게. 작년에도 그렇고 예, 올해도 그래서 그렇고 글쎄요, 겨울에 뭐 코칭 스태프든 어떤 대목에서는 조금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뭐 들긴 합니다. 사실은 지난 시즌 끝나고도 조건? 코칭 예, 스태프에서 많이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점을 고려하면 두산도 지금 전력에 있어서의 어떤 전력상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예. 뭐 다른 변화도 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되게, 얘기해 보면 생각됩니다. 머리 아프고 고민이 많은 두산의 앞으로의 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프 시즌이요. 팬들의 시선도 좀 따뜻하지 않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시리즈를 본. 그렇습니다. 뭐 예. 야구라는 게 뭐 어쩔 수 예. 없이 패자에게는 좀 잔인한 장면이 될 수밖에 없는 예, 종목이니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도 급하게 지금 편성해서 마련했는데 빨리 좀 업로드 해보죠. 예. 네. 다음 1, 2차전 끝나고 우리가 또 이제 리뷰할 때 네. 예, 우리 볼펜 시민 여러분 뵙기로 하고요. 예. 엔딩 멋있게 좀 해주세요. 다음 주 월요일 녹화하잖아요. 예.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으세요? LG랑 KT. 모르겠어요. 저는 물어보지 마세요. 왜 이게 맞춘 게 있습니까? 저 여태까지. 예. 전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1승 1패? 2승? 저는 2승 갑니다. KT 2승은 아니겠죠? 네. 예. KT 타자들이 타이밍이 좀 많이 늦어서 예. 네. LG, 여파가 좀 있을 것 LG가 2승할 가능성이 사실은 투수 매치업들 등 감안하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1승 1패가 되면 굉장히 박진감 있고 재밌는 그러면 시리즈가 될 텐데.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마무리하시죠. 저는 잘 못 맞추는 거 볼펜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요. 정말 진짜 한 일할 때 같아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 KT 타자들이 타이밍이 좀 늦어요. 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예. 최강 볼펜은 여러분에게 더 재미있는 소식 깊이 있게 전해드리고 가능한 한 빨리 전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녹화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즌 기회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가을 야구는 최강 볼펜과 함께 하시죠.